두매 산골 셋째 딸, 눈 오는 날 사찰에서 다시 숨을 쉬다. 사람은 가끔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묻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매 산골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딸만 셋인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고 어머니는 지쳐 있었고 언니들은 자기 몫의 밥그릇 지키기에도 바빴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넣어 밥을 짓던 아이. 연기가 눈에 들어가도 울지 못하던 아이. 울면 한 대 맞았으니까요. 셋째, 너는 울 자격도 없어. 내가 뭘 했다고 울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를 품고 무작정 상경한 여자. 하지만 그녀가 정말 집을 떠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으니까요. 집은 따뜻한 곳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반짝였고 무너졌고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설 때마다 세상은 그녀를 다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어느 눈 오는 날 발길이 멈춘 곳은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일장, 상경, 꿈을 등에 업고 서울로. 중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 얇은 외투 하나, 그리고 마음속에 꽉 쥔 한 수첩. 나 가수 될 거야. 하지만 산골에서 가수는 직업이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셋째야, 너 같은 년이 무슨 가수야. 공장이나 가서 돈이나 벌어라.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년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그녀는 지하철 대합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돈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집이 그리웠습니다. 아궁이 앞에 연기조차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진 거니까요. 이장, 공단 취업, 생존이 먼저였다. 갈 곳이 없던 그녀가 선택한 곳은 공단이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아가씨, 손 좀 봅시다. 음손이 거칠네. 일은 해봤어요? 네, 농사일 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요. 일은 거칠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 기름 냄새, 땀과 철가루가 섞여 피부에 들러붙는 느낌. 손이 익기 전까지는 손등이 먼저 깨졌고 몸이 버티기 전까지는 마음이 먼저 꺾였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돈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녀는 손가락을 헝겊으로 감고 다시 일했습니다. 퇴근 후 좁은 쪽방에 들어와 피 묻은 헝겊을 풀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사치였으니까요. 3장, 봄날 야유회, 잠깐의 빛. 어느 봄날 회사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부서별 노래자랑 대회.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 너도 한 곡 해봐. 저는 괜찮습니다. 뭐야, 재미없게. 한 곡만. 그냥 분위기 좀 살리라고. 반쯤 강요에 못 이겨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 식은 땀.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첫 소절이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이 멈추고 고개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깐 정적이 흐르고 곧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우승을 합니다.
짧은 대사. 동료, 야, 너 뭐야? 진짜 가수 아니야? 그녀 그냥 노래가 좋아서요. 간부, 이 친구 현장에 두기 아깝네. 생산 관리로 올려볼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인생은 그녀에게 오래 웃게 두지 않았으니까요. 사장, 야간 검정고시, 그리고 어머니의 부음. 그녀는 야간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새벽에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셋째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누렇고 숨은 가빴습니다. 엄마, 셋째야 왔니? 엄마, 병원 가야 해요. 돈이 어딨냐, 병원은 무슨.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냈습니다. 검정고시 원서 내려고 모은 돈. 그 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미안하다, 셋째야. 내가 제일 고생했는데. 그게 어머니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초라했고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 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딸다운 것 하나 못했구나. 5장 작곡가를 만나다 드디어 가수의 길 그리고 배신. 회사의 간부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러 간 날 그녀는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작곡가라는 사람. 그녀가 꿈꾸던 세계로 이어지는 문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곡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잠깐 멈칫했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노래를 안 하면 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무대부터 서기 시작합니다. 행사, 클럽, 라이브, 작은 방송. 그런데 어느 날 작곡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 미안한데 사정이 좀 생겨서요. 무슨 사정이요? 회사 쪽에서 다른 가수를 밀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집안이 좀 되거든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요? 미안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당신은 실력은 있는데 빽이 없잖아요. 그날 밤 그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6장 부업으로 미장원, 가수 미장원이 입소문이 되다. 그녀는 다시 서야 했습니다. 쓰러질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부업으로 미장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이 섬세했고 감각이 좋았습니다. 미장원에서 그녀는 가수일 때보다 더 자주 웃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그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수 미장원이라는 별명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샵은 늘어났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겠지? 하지만 인생은 또다시 그녀를 배신합니다. 7장 결혼, 그리고 지옥문이 열리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로소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합니다. 상대는 친절했고 다정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요. 결혼 후 6개월 남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벌어온 거 다 내놔. 오빠, 그건 가게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무슨. 내가 쓸 데가 있다니까. 돈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도박을 했고 술을 마셨고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항의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사는데 감히 말대꾸야?
그녀는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8장 첫 번째 무너짐. 가게가 망하고 빚이 남다. 남편은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녀 몰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얼마야? 닥쳐. 내가 벌어서 갚을 거니까. 하지만 갚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빚만 늘어났습니다. 가게는 압류됐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빈손이 됐습니다. 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빚만 남기고요. 그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20대에 서 있던 그 자리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음이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9장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배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손은 거칠어졌고 마음은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그 남자는 친절했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1년 후 그 남자도 떠났습니다. 그녀의 돈을 들고요. 미안해요. 나도 급했어요. 그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는 걸까? 10장 무너짐의 반복. 용기도 체력도 꺼져가던 세월. 가정이 허물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사람은 다시 하면 되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리요. 그녀는 용기를 잃었고 체력도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이에요. 약 드릴게요. 약 먹으면 나아지나요?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에요. 마음은 스스로 치료하셔야 해요.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치료하는 걸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1장 둘째 언니의 죽음.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셋째야, 둘째 언니가. 언니가 왜요? 돌아가셨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준비할 틈도 없이.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언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아버지는 늙었고 큰언니는 병들었고 둘째 언니는 죽었고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냥 사라지고 싶다. 12장 눈 오는 날 발길이 멈춘 작은 사찰.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눈. 마치 모든 소리가 흰 천에 덮인 것처럼 거리의 소음도 마음의 소음도 잠시 멈추는 날. 그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혼자 있기에도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사찰이 보였습니다. 큰 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사찰. 그녀는 망설이다가 들어갑니다. 마당에는 발자국이 몇 개 없었고 풍경이 바람에 작게 울었습니다. 절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난로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잠깐 놓이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이 물을 한 잔 내어줍니다. 따뜻한 물이 손끝을 데우고 목을 지나 가슴을 내려갈 때 그녀는 갑자기 울컥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 삼켰던 눈물,
수십 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왜 저만 이렇게 불행한가요? 저는 뭘 잘못한 거예요? 스님은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살아낸 겁니다. 견뎌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13장 다시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사찰에서 내려오는 길,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한 칸이 생긴 겁니다. 그 칸은 거창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그런 종류의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상을 정리합니다. 몸부터 챙깁니다. 잠부터 회복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작은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오래 잊고 있던 노래를 조용히 다시 흥얼거립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노래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요. 14장 엔딩 굴곡 많은 인생길이 내게 남긴 것.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대신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번이나 무너진 사람이 다시 숨을 찾는 이야기. 버티기만 하던 사람이 자기 삶을 다시 선택하는 이야기. 둠의 산골의 셋째 딸로 태어나 아궁이 앞에서 연기를 마시던 아이가 서울 공단에서 버티고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노래로 기회를 얻었다가 배신당하고 미장원으로 일어섰다가 남편에게 무너지고 다시 사랑했다가 또 배신당하고 언니의 죽음을 겪고 마침내 눈 오는 날 작은 사찰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붙잡는 이야기. 그리고 이 영상 끝에서 그녀가 시청자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 무너지면 끝이 아니더라. 2번, 3번, 10번 무너져도 다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더라. 저는 아직도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빚도 아직 남아있고 외로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불행이 제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과거의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궁이 앞에서 울지 못하던 너야. 어머니 앞에서 효도 못했다고 울던 너야. 남편한테 맞고도 참았던 너야.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도 일어섰던 너야. 언니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너야. 너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강했어. 너무 오래 혼자 버텼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이제는 울어도 돼. 그리고 다시 노래해도 돼. 세상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거야. 아직 살아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인생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일어서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